4월 14일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와 텍사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는 글렌 스노우가 7.5이닝 동안 단 2피안타를 허용하며 14개의 탈삼진과 함께 무실점 피칭을 해서 1대0으로 아담스의 결승 홈런과 더불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이 텍사스도 안타를 템파베이와 똑같은 3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무기력하게 점수를 내지 못하고 득점엔 실패하며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4연패에 빠지게 되었고, 이 부진하고 있는 6, 7, 8, 9번의 타선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있는 텍사스며, 특히 솔락의 타격감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은 이 텍사스가 대량 득점을 낼 수 있는 이닝을 가져가기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죠. 양팀의 선발 투수는 야브로와 깁슨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이 카일 깁슨을 보자면 2경기 나와서 1승을 챙기긴 했지만 이 평균 자책점이 7.11로 굉장히 부진해 있습니다. 개막전이었죠. 이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0.1이닝 만에 5실점을 하면서 완벽하게 무너졌었습니다. 이날 피안타율이 8할이었습니다. 8할을 피안타율을 기록했고, 볼넷 3개와 함께 안타 4개, 총 5실점을 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칼 깁슨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또 반등엔 성공했어요. 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토론토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안타 6개를 허용하긴 했지만 탈삼진 8개와 함께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그래도 135였던 방어율을 7.11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던 이 칼 깁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인 이 야브로 같은 경우에는 2경기 나와서 1패를 기록하고 있죠. 평균 자책점은 5.06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현지 시간 4월 2일이죠. 5.2이닝 동안 4피안타 던지면서 마이애미에게 무실점 피칭에 성공을 했으나, 이 보스턴을 상대로는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9개 허용하며 5이닝 동안 6자책점 9실점을 하면서 이 평균 자책점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대가 보스턴이었죠. 이 보스턴의 타격감이 이 야브로를 기점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지금의 보스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라는 타격이 조금 많이 부진한 팀을 만난 만큼 이번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 같죠. 확실히 구속이 빠른 투수는 아닙니다. 이 커터 81마일과 빠른 공이 86마일밖에 나오지 않고 이 체인지업, 커브, 이 4가지 구종을 골고루 던지면서 이 타자들을 결국 이 맞춰 잡는 유형의 피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체이스 레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타자의 방망이가 얼마나 따라 나오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공을 보고 방망이가 따라 나오고 있으며 세게 맞지 않고 정타로 안 나가면 타구 속도가 느리니까 수비에 도움이 있다면은 이 제구가 잘 되는 그것을 활용해서 야브로가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깁슨 같은 경우에는 93마일의 패스트볼과 84마일의 슬라이더, 그리고 89마일의 커터, 그 다음에 체인지업 85마일, 그 다음에 80마일의 커브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던집니다. 이 비율을 따져본다면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는 게 커터, 슬라이더, 패스트볼, 이렇게 3가지이지만 체인지업과 커브의 비율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이 탈삼진율과 헛스윙률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 카일 깁슨입니다. 근데 이 텍사스가 이기기 위해선 깁슨이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줘야 어느 정도 기회라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불펜진의 기량도 그렇게 좋지 못한 텍사스이고, 템파베이가 양키스를 상대하면서 보여줬던 타격감을 이 홈에서 2차전부터 다시 텍사스를 상대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분명히 깁슨이 무너졌을 때 그 격차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깁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팀의 불펜 자원을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 디아고 카스틸로가 내일 출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틀 연속 출장을 해서 27구와 22구를 던지며 총 49개의 공을 이틀 연속으로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 마무리 찬스를 다른 선수들에게 주지 않을까 싶죠. 하지만 슈리프랑 그 다음에 톰슨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성적을 가져갔고, 결국 이 제프리 스프링스가 한 번 더 마무리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 페어뱅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킬 리디지도 그렇고, 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불펜들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 텍사스가 이 타격에서 이 불펜들을 뚫어내려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카스틸로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템파베이의 불펜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죠. 이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웰스 벤자민과 카일 코디를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부진하고 말았고, 이안 케네디의 경우에도 결국 마무리로 낙점을 시켰지만 2세이브를 기록하면서도 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존 킹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결국 이 직전 경기에서도 존 킹이 나와가지고 피칭을 하면서 13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자주 지금 출전하고 있는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존 킹인데, 이 투구수가 적다라는 점에서 이 내일 경기에도 등판할 수 있을지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 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사스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잘 던지고 있는 투수를 지는 경기에 내보내서 또다시 체력 소모를 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따라서 내일 텍사스는 리드를 잡는 것이 먼저 1순위의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총정리를 하자면 에이스 투수전다운 직전 경기를 보여줬죠. 양팀은 선발 투수들에게 각각 2개씩 안타만을 뽑아냈고 이 아람스의 결승 홈런 한 방에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타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 타순과 스타팅 두 자리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이 타격 개선을 하기는 극단적으로 좀 힘들었고 이번 경기에서 이 글래스노우와 정반대 유형의 투수가 나오는 만큼 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기대보다는 이 걱정이 되는 것 같죠. 이 호재로 다가올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스틸로가 이틀 연속으로 등판해서 49개의 공을 던졌다는 점이죠. 이 세이브 상황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다른 투수들에게 등판을 미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시나 카일 깁슨의 기대치도 템파베이를 상대로 조금은 낮은 상황에서 이 템파베이 타선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도 홈에서 한 번 더 이 텍사스의 마운드를 폭격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며 이 두터운 불펜 뎁스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텍사스의 무기력한 하위 타선을 포함해서 이 상위 타선을 막아내 점수를 안 주는 방향으로 경기를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 템파베이의 우세가 예상됨에 따라 이 템파베이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샌디에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는 역시나 이 샌디에고가 기세를 타면서 6대2로 피츠버그 파이러츠를 물리치고 4연승을 한데 달성했죠. 시즌 8승 3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률로 상위권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이 샌디에고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 크로네모스가 2안타를 기록했고 이 마이어스가 5타수 4안타 무려 5타점으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했죠. 이 6회에 기록한 이 홈런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피츠버그의 타선에서는 에반스죠. 이 에반스가 이 4할의 타율이 적은 표본이 아님에도 굉장히 준수하게 상위 타선에서 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반에 좋았던 레이놀즈랑 그 다음에 프레이저가 타율이 감소하면서 이 효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피츠버그의 하위 타선에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죠. 안 그래도 이 내셔널리그이기 때문에 투수가 등판한다는 점에 투수가 타자로 등판한다는 점에서 이 하위 타선의 효율이 더 안 나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중하위 타선에서 활약을 보여줘야지만 득점효율을 낼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피츠버그는 그러한 요소가 부재해 있다라고 보여짐에 따라 이렇게 많은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타격이 죽었음에도 이 불펜진의 활약이 많이 도움을 주고 오늘 같은 경기에도 이 홈런 한 방이 크게 다가오면서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게 하는 것 같죠. 이 전 경기에서도 결국 점수를 냈던 것이 모두 솔로 홈런 2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홈런 2방이 나올 때까지 앞에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샌디에고의 점수가 많이 나냐 적게 나냐를 가름하는 것 같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일도 결국 출루를 했을 때 이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샌디에고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많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쿨과 스넬로 발표가 났습니다. 선발에서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이 스넬은 개막 2차전에 등판해서 현지 시간 4월 2일 애리조나를 상대로 4.2이닝 동안 볼넷 2개 허용하면서 무려 탈삼진 8개 4피안타만 허용한 채 무실점으로 피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일날 등판해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5이닝 동안 2피안타 허용하며 1홈런 피홈런을 하나 허용한 게 유일한 2실점이었죠. 그날도 탈삼진은 무려 8개를 쏟아냈지만 볼넷이 4개가 있었다. 요 점은 조금 스넬이 조금 더 커맨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승패도 기록하지 못한 채 노디 시즌으로 두 경기를 마쳤고 1.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쿨의 경우에는 이 개막 첫 경기에서 선발 투수 1선발로 나와가지고 3이닝만 던진 채 내려갔습니다. 이날도 볼넷이 3개가 있었는데 이 볼넷 3개만 아니었다면 생각보다 준수한 피칭을 했죠. 이 3이닝 동안 안타는 단 1개만 허용했고 1자책점 기록하면서 실점은 2점 요렇게 경기를 마쳤었죠. 그리고 신시내티전에 등판한 게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신시내티도 화력이 어마무시한 팀이었죠. 이 4이닝 동안 안타 2개 허용했는데 홈런 하나 딱 맞은 것이 이 4자책점을 기록하는데 1조를 했고 거기에 뒤에 숨은 5개의 볼넷 이 5개의 볼넷이 굉장히 뼈아팠던 이 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양 투수 모두가 직전 경기에서 볼넷이 많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거슬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기본 기량으로 따진다면 이 블레이크 스넬의 기량을 이 쿨이 따라오기는 아직 한참 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94에서 95마일 정도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이 슬라이더 고속도 비슷합니다. 슬라이더 고속도 비슷하고 체인지업 고속도 비슷하고 커브도 이 쿨이 한 3마일 정도 더 빠른 공 던지는데 같은 유형의 피칭을 던지지만 쿨은 슬라이더가 주무기가 되고 스넬은
직구를 위주로 한 피칭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 이 탈삼진율 그리고 헛스윙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들 요런 지표들이 스넬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 쿨은 결국 이 슬라이더와 이 커브를 활용한 타자의 방망이를 솎아내는 헛스윙률은 굉장히 준수하나 그게 탈삼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결정구를 어떻게 보면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지표를 이 탈삼진 지표를 조금 느리기 위해서 이 헛스윙이 잘 나오는 공을 결정구로 조금 로테이션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 자원을 보더라도 차이는 심각합니다. 결국 이 데이비드 베드너가 무너지면서 4.15의 평균 자책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서도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면서 미스터 제로로 강림할 것 같았던 베드너였는데 결국 한번 무너지고 말았고 피츠버그의 불펜에서 기댈 곳은 그리 많아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릭이 3이닝 동안 현재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정도가 4경기 나와서 3.1이닝 무실점을 하고 있죠. 반면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실점하고 있는 투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포진해 있고 이 웨더스도 6이닝 동안 1.50 그리고 이 두 명의 투수가 조금 무너지긴 했죠. 이 스탠맨은 롱 릴리프로서 꾸준히 일을 조금 많이 해주는 선수라서 조금 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넬이 나왔을 때는 나머지 투수들이 좀 잘 해준다면은 불펜진에서 지금 현재 방어율 평균 자책점 1위 30개 팀에서 전체 팀에서 평균 자책점 평균 1위를 달리고 있는 샌디에고이기 때문에 불펜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표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좀 정리를 말하자면 막강한 불펜진을 뚫어내기도 벅찬 피츠버그가 내일 스넬이라는 이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샌디에고는 타선에서 힘이 많이 빠져 있을 때도 이 불펜의 힘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메이저리그 팀 전체에서 불펜의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으며 선발에 이 스넬이라는 선수가 붙어버렸을 때는 이 피츠버그가 상당히 막막해지는 날인 것 같죠. 피츠버그는 믿었던 불펜 베드너도 무너지고 말았고 이 샌디에고의 기세를 저지할 만한 능력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나마 피츠버그의 상위 타선에 이 에반스를 필두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 물꼬르 특이에는 이 내셔널리그라는 점에서 9번 타선이 약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부족으로 보이며 이 하위 타선에서도 너무 타자들이 부진한 나머지 이 상대팀이 9이닝 공격을 하는 동안 피츠버그는 6이닝 만에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스넬이 나오는 샌디에고의 5연승은 내일 굉장히 유력해 보이며 이 원정인 만큼 핸디캡으로의 접근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내일은 일반 승리나 핸디캡 승 둘 중 어느 것이든 이 샌디에고의 사이드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토론토와 양키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토는 시즌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 양키스는 2연승을 더하며 시즌 5할 승률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토론토의 경우에는 중심 타선에서 이 게레로 주니어와 그리처기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이 하위 타선에서 약한 모습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상당히 감소한 토론토입니다. 이 양키스의 경우에는 이 르메이오와 스탠튼, 저지의 타율이 똑같이 토론토와 비슷하게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났죠. 이 히가시오카가 오늘 홈런 2방 총 3타점을 모두 기록하면서 이 3대1로 토론토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던 이 양키스였습니다. 이 내일 등판에서는 이 히가시오카가 과연 등판할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것 같은데 다음 이제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하죠.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원래 등판하는 이 게리 산체스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경기에 이 히가시오카의 등장 여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양키스의 감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 류현진 선수와 타일론 선수로 등판이 결정이 났죠. 류현진 선수는 시즌 2경기 나와서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자책점은 2.92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하지만 타선의 지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개막전에 양키스를 상대로 등판해서 5.1이닝 동안 4피안타 기록하고 이 유일한 실점이 홈런 한 방이었죠. 이 홈런 한 방에 무너졌었습니다. 텍사스와의 경기에서도 7이닝을 던졌는데 안타 7개라고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 이 홈런 한 방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이 류현진 선수의 등판입니다. 이 매 경기에서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류현진 선수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맥스 엑시 벨러시티가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로 잘 맞은 타구가 넘어가고 장타가 나오는 케이스가 조금 생겼다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커맨드 볼넷 부분 그리고 타자의 방망이 속가내는 이 체인지업의 기량은 여전히 메이저리그 어느 전문가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류현진 선수의 기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구속은 작년과 비슷한 90마일대로 다시 수렴해버렸고 이
스프링 트레이닝이었죠. 그때 보여줬던 이 92마일의 빠른 공은 아직 잘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래도 이 90마일의 평균의 패스트볼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또 88마일과 89마일 정도의 공으로는 양키스의 강타선 앞에서 또다시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내일 이 류현진 선수의 구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상대인 타일로는 볼티모어전에 한번 등판을 했습니다. 4.2이닝 동안 3피안타 허용하고 홈런 2개를 허용했어요. 홈런 2개를 허용하면서 2자책점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안타 3개 맞은 것 중에서 홈런이 2개였고 2개 다 솔로 홈런이었다. 하지만 볼넷이 없었고 탈삼진은 7개를 잡아냈다는 점, 탈삼진율이 굉장히 좋고 빠른 공 95마일까지 나오면 슬라이더와 커브를 주무기로 하고 체인지업은 이 좌타자 상대로 간간히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3피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볼넷 비율도 준수하고 이 평균자책점이 피홈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고려한다면 이 내일 홈런을 치지 못하고 있는 최근에 토론토의 타선을 상대로 굉장히 잘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류현진 선수가 시즌 첫 승을 얻어내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죠. 팀의 불펜 자원에서도 차이는 조금 납니다. 이 양키스는 결국 세사, 채프먼, 그린, 킹, 그 다음에 로유시가 까지 해가지고 아직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투수들이 즐비합니다. 이 양키스가 적은 득점으로도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이 불펜진에 있었죠.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 체두드, 그리고 메이자, 그 다음에 메리웨더, 그 다음에 마일론까지 좋은 투수들이 어느 정도 분명히 롱릴리프로 맡을 수 있는 투수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양키스에 비해서는 위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 체드드가 분명히 임팩트는 있습니다. 원래 선발 자원이었던 만큼 불펜으로 움직이면서 메커니즘 자체를 좀 바꿔서 구위가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조금 있죠. 따라서 이 체드드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으나 타격에서 점수를 못 보여준다면 결국 양팀에서 점수를 굳힌다고 한들 결국 1, 2점이라도 더 내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기에 이 불펜진의 활약을 받쳐줄 이 타격이 조금 더 내일은 이 양팀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총정리하자면 상당히 점수 내기가 어려운 매치업입니다. 개막 이후 치룬 경기에서 가장 많이 점수가 나는 경기가 이 양팀 합쳐서 8점이 났던 매치업이 이 토론토와 양키스 매치업이죠. 이 총 4번을 만나가지고 나머지 3번의 경기는 이 고작 3점을 낸 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대1의 승리가 2번이 나고 3대2의 승부가 이루어졌던 이 양키스와 토론토의 매치업이죠. 이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를 상대로 원정이 아닌 홈에서 등판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캐나다 땅을 밟아보지 못한 류현진 선수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죠. 여전히 이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에게 호재가 있다면 이 르메이어와 저지의 타격감이 많이 죽어있다는 점이 우선이 될 것이며, 이 하나는 양키스의 딜레마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이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그 2개의 안타가 모두 홈런이었던 이 게리 산체스의 출전 여부입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산체스 대신 출전한 이 히가시오카가 홈런 2방을 날리며 양키스의 모든 득점을 책임졌던 만큼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기에 이 두 선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양키스이죠. 아무래도 이 타일론이 직접 이 볼티모어죠. 보스턴이 아니라 볼티모어와의 등판에서 이 산체스와의 호흡을 맞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류현진 상대의 강세와 이 투수와의 호흡을 위해 산체스를 선발 등판을 시키고 이 타일론이 내려갔을 때 불펜의 등판했을 때 히가시오카를 이 대타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토는 최근 중심 타선을 제외한 나머지 타선이 너무 침묵하고 있고 류현진 선수의 등판 경기에 득점 주연이 상당히 낮다는 점, 그리고 불펜 자원들의 활약이 양팀 모두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즌 이전 경기에 치루었던 비슷한 양상을 경기가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역시나 언더로의 접근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